안녕하십니까. 배달대학의 조선천입니다. 오늘은 혼밥에 빠진 날 김재경 대표님과 함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혼밥에 빠진 날 대표로 맡고 있는 김재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장사를 하면은 뭐 크게 하냐 작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직원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최근 1, 2년 사이에 수많은 직원들을 같이 일을 해보기도 했고, 또 제가 알기로는 뭐 개인적으로 뭐 돈도 빌려주고 뭐도 하고 막 같이 막 놀러 가기도 하고 막 제주도도 여행 가고 막 강원도도 여행 가고 엄청 그 사람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뭐 떠나간 직원도 있을 거고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, 특별한 어떤 직원 관리나 사람 인간관계 이런 노하우가 철학이 따로 있으신지. 진짜 노하우보다는 철학이 네. 더 맞는 것 같아요. 우선은 저는 제 성향, 그 다음에 우리 직원 그 사람, 어찌됐든 사람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내 성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성향에 맞춰서 내가 대우를 해주는 게 가장 먼저 1번,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 저처럼 뭐 이렇게 가볍고 좀 밝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냥 그런 다른 소통 없어도 돼, 나는 나만 이렇게 주는 월급 딱딱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친구도 있고, 내 할 일만 하면 돼. 그런 친구도 있고, 아니면 뭐 나는 받는 만큼만 일을 할 거야 이런 친구도 있고, 내 워라밸이 더 중요해 라는 친구도 있고, 어떤 친구는 정말 막 욕심 있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더 많은 경험과 배우고 싶고 이런 경험들도 있고,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친구한테 그 맞는 성향을 제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거에 맞는 대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동안에 직원들한테 뭐 이런저런 엄청나게 많은 혜택들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. 어떤 직원한테는 돈까지 몇 천만 원 투자해서 가게를 차려준 경험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,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경험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본인들이 장사를 하기를 원했고 또 본점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꿈이 생겼고 거기에 맞춰서 좀 많이 해줬죠. 하지만 세상 공짜는 없다. 네. 이제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서로 간의 계약서는 있어야 하지만 6천만 원 정도 투자된 매장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1,000만 원밖에 없었어요. 그럼 내 돈 우선 먼저 5천으로 해. 대신 2천만 원은 다시 뭐 2달 뒤, 3달 뒤에 뭐 소상공인 대출이나 신용보증재단 뭐 어떤 그런 대출을 받아서라도 2천만 원은 다시 날 줘야 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3천으로 한 건데 제 돈만 먼저 5천이 된 거죠.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를 차려주고 시작을 하게 해줬죠. 차려주는 게 100% 주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반반씩 투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긴 한데, 그 직원이 돈이 모자라니까 빌려주는 거네요, 한마디로. 그렇죠. 빌려주는데 여기서 또 조건이, 나도 어찌됐든 그럼 결과적으로 3천을 냈잖아.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도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네.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하되 제 욕심을 좀 최대한 많이 내려놔야 돼요. 그래야지 이 친구한테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거고, 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했을 때도 3천만 원 다시 하고 2천만 원 다시 받고 해서 결국엔 3천이 있지만은 저는 그 매장에선 그냥 딱 월에 100만 원 대신 매출 딱 정해놓고 5천만 원 매장이 있는 거예요? 6천만 원 총 투자된 매장에서 제 돈을 맨 처음에 5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이제 나중에 2천 받았으니까 네. 3천이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에 자리 잡으라고 3개월 동안 안 받습니다. 3개월 동안 안 받고 이제 4개월 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100만 원. 이 매장이 망할 때까지, 나갈 때까지, 계약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100만 원 고정. 나머지는 너가 다 해. 그러면은 그 직원분은 한 달에 300을 벌던 500을 벌던 1,000만 원을 벌던 100만 원씩만 주면 되는 거예요? 그쵸. 그럼 그 직원분은 지금 돈을 좀 잘 벌고 있나요? 그래도 저희 직원으로 있을 때보단 잘 벌어요. 네. 그래서 뭐 만족하고 있고, 그게 벌써 2년 좀 더 지나가가지고 평균적으로 세금 다 떼고 7,800은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만족하고 있죠. 네. 뭐 그런 매장도 있고 뭐 8천만 원짜리 또 매장이 있어서 거기는 또 4천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들어갔으니까 거기는 제가 150을 받습니다. 3천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1,000만 원 더 들어갔으니까 50만 원 더 받네요.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조건이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이 사람 성향은 조금 더 안정성 요거를 좀 중요시 해가지고 그 사람 인건비, 제 인건비, 저는 인건비를 150만 원을 잡고요. 어떻게 보면 제 150만 원 수익금인 거죠. 네. 근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건비 350을 잡아요. 그 다음에 남는 마진에 대해서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진이 안 남는다 그러면 제 인건비에서 빼요. 빼더라도 대신 미니멈은 거의 100선으로 맞춰졌어요.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마진에 대해서 그걸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? 나눈다는 거예요? 마진은 남으면은 다 가져갑니다. 네. 저는 그냥 맥스 150. 네. 근데 만약에 150도 안 남아?
그럼 제 거에서 빼는 거예요. 이제 이해됐어요. 조금 복잡하네요. 네. 네.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서 다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아웃라인을 또 주고 절대 제 뜻 100%로 하면 안 돼요. 나중에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책임전가? 전 또 그런 게 싫어요. 네. 이 사람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네. 저도 생각하고 고민해서 제가 어느 정도 A, B, C, D 안을 주면 네. 여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성향에 맞춰서 조건을 정하고 큰 조건 정한 그 안에 틀 세부적인 거 정해가지고 최대한 존중해주죠.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협상도 잘하시고 상대방 직원들 입장에서 좀 맞춰주는 것도 잘 하시네요. 네.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. 뭐 저로 인해서 그 친구들도 잘하고 있고 먹고 살고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3천만 원이라는 4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뭐 이자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, 그냥. 근데 이 친구들도 3, 4천을 더 모아서 또 그 모으는 시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. 3천만 원에 연 1,200만 원 받으면 이거 불법이자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. 근데 또 저도 뒤에 신경 많이 써주죠. 뭐 매출이 조금 안 나오거나 또 안정화 될 때까지는 안 받고요. 네. 근데 또 안정화가 됐을 때는 그땐 저도 먹고 살아야죠. 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세상 공짜는 없다.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꿀팁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네. 그냥 직원으로서 주방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가게를 차리고 싶으면 차려주겠다. 단 100% 다 내 돈으로 투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공동 투자를 하자라는 게 되는 거고. 공동 투자를 해도 되고 혼자 하고 싶으면 혼자 해도 됩니다. 혼자 하고 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 뭐 물류나 어떤 뭐 메뉴나 레시피나 뭐 어떤 동선이나 뭐 공사나 매장 잡는 것부터 다 그런 건 본인이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도와줘야죠. 네. 그런 거는 뭐 당연히 공짜로 해주는 거고. 근데 어찌됐든 저도 같이 투자가 들어간다던가 혹은 장사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가게에 대한 인센티브나 네. 어떤 그런 조건들을 바란다면 또 그거에 맞는 또 조건들을 제시를 해주죠.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 직원 중에서 한 명은 오래전부터 같이 믿어주고 따라와주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직원한테는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잘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엄청 무슨 친동생처럼 되게 잘 지내시더라고요. 같이 뭐 여행도 가고 또 그런 어떤 원래 보통 우리 사장님들은 비즈니스 관계이고 사장과 직원의 관계니까 딱 일만 하고 끝이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? 서로 약으면 안 되고 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건 뭐 사실 뭐 어느 인간이나 다 똑같이 다가가야죠. 근데 이제 얼만큼 진심으로 갖고 또 얼만큼 진심으로 받을 수 있고 근데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해도 사실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한 어떤 투자 아닌 투자도 많이 하는 거죠. 제 마음도 환경도 그렇고 네. 근데 그 친구 같은 저랑 오래 같이 일한 친구 뭐 6년, 7년 된 친구들이 한 2-3명 되거든요. 이제 한 명은 이번에 7년 정도 된 친구들이 한 3명 있는데 조금씩 성향이 또 다 달라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또 최대한 맞춰주되 조건들을 주는 거죠.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해서 딸이 2명이에요. 근데 또 주말에 원래 매장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복지를 못 해줬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리를 조금 잡았을 때는 너는 무조건 주말 이틀은 쉬어. 지분도 받아가고 그 순수익에 대한 퍼센트도 받아가고 급여도 많이 올라가고 했지만 주말 이틀 쉬어. 제일 바쁠 때 쉬어. 네. 대신 네가 주말 이틀 쉴 수 있는 환경 네가 맞춰. 직원 세팅 네가 하고 인건비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다 세팅해. 그럼 네가 쉬는 거 말도 안 할게. 이렇게 저도 그 친구한테 준 거죠, 환경을. 이악물고 하더라고요. 그럼 그분께서는 매장을 아예 맡아서 하는 매니저 같은 분? 네, 저희 점장님. 저희 점장 친구는 그렇게 해서 주말 이틀은 쉬되 대신에 조건들은 더 환경이 좋아진 거죠. 애기들 자식들이 좀 크는 모습들도 같이 보고 커가는 환경도 같이 즐기면 좋으니까 그게 또 다시 못 돌아오는 시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좀 지켜주고 싶어서 그 간지러운 부분을 저는 잘 긁어준 거고 네. 근데 그 친구도 고맙게 잘 만들어줘가지고 주말 이틀 쉬고 지금은 그렇게 가족들이랑 주말에 시간도 보내고 저는 사실 매장을 운영을 하면 오로지 일단은 매장이 1순위인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직원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고 맞춰주는 그런 모습들이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어쨌거나 오늘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하고 네. 매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과의 인간관계나 직원과 사장 간의 그런 관계, 리더십들을 조금
정보를 배워봤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